미국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자신들의 생각을 선거를 통해 표현했다며 분명한 승리, 확실한 승리, 우리 국민을 위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상대편 후보의 패배 선언 없이 승리 연설을 한 건 124년 만입니다. 전통을 깨트린 것이죠. 이유는 자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입장을 밝히며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인 신분이 된 첫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바이든은 특별한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 핵심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그는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이민, 인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 현지 언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통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압도적이죠. 대선 와중에도 하루에 13만 4천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와 나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을 훌쩍 넘기다니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확산세가 심각한 와중에도 경제 재개를 내세우며 각종 폐쇄 조처를 조기에 해제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일삼았죠. 방역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을 무렵에는 코로나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연방기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며 코로나 억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국산 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른바 K방역을 대놓고 질투해왔습니다. 시시때때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보다 한 수 아래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죠.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산 진단시약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주지사들도 한국 키트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있죠. 내리 호건 주지사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한국 키트를 지켰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감염병 등 여러 진단시약의 수출 상황은 각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교체가 한국의 진단시약의 수출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있어 꿈의 무대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평정한 상황으로 이제 막 신약 개발에 눈을 뜬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진출벽은 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기회입니다.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 기술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미국 진출로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미국 내에서 앞으로 긴급 사용이 아닌 정식 허가를 받는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진단키트의 수출길도 여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 진단키트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은 1조 3,956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코로나 대응이 시급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을 향해서 긴급하게 SOS를 하며 발을 맞춰 나갈 가능성만입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가 완벽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일 발생 환자가 100여 명에서 유지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자연인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이 한둘이 아닙니다. 탈세, 성추문, 명예훼손, 사법방해 등 사안도 무척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재선에 목을 메고 있는 배경을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패배하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할 것이다. 이 발언은 괜한 푸념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릴 불소송의 첫 번째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엉뚱한 대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마이클 고언이 무마 비용을 건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금융, 납세, 보험 사기 등 불법 혐의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출을 금지하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퇴임 후 곧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방패가 사라집니다.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지 LA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은 지난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출연자 서머 저보스도 대통령을 성추행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멜라니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또한 그녀는 트럼프의 포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미 육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중국 내 애국 소비로 버텨온 화웨이가 더 큰 제재가 있을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쓰면 된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화웨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폰에서 최대 경쟁자 중 하나지만 삼성 반도체 없이는 생존이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올해 미국의 추가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구입 길조차 막히게 되기 때문에 화웨이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3월 31일 중국 선전 본사에서 에릭 쉬 화웨이 순환 회장은 화상으로 2019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그는 2019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였지만 2020년은 작년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생존하는 것에 주력해서 실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 연간 전망치 등을 제시하지조차 못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16일자로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등을 정부 허가 없이는 거래할 수 없는 거래 제한 기업에 올려 압박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 라이선스 제공을 중단했다. 화웨이는 메이트 30, P40 등 주요 스마트폰을 구글 앱 없이 출시했고 중국 밖에서는 지메일, 구글맵은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앱을 다운받을 수 없는 스마트폰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쉬 회장은 작년 5월 16일 이후 화웨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이 포함돼 있는 소비자 사업 부문 매출이 10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올해 이보다 더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같은 미국산 장비를 써서 반도체를 만들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들이 미국산 장비에 의존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이 안이 실현될 경우 화웨이는 칩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이 제재가 화웨이의 핵심 파트너인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대만 TSMC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쉬 회장은 그저 시나리오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 제재마저 현실화한다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나 대만 미디어텍 칩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다. 삼성전자 2019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화웨이는 2년 연속 상위 5대 주요 매출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칩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미디어텍 칩이 화웨이 고사양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단시간에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인 P40 프로와 지난해 모델 P30을 분해한 결과를 보면 P40 프로의 핵심 통신 부품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 스카이웍스, 포보 등이 생산한 제품이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만 미국 마이크론에서 삼성전자로 대체됐다. 실제 쉬 회장은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부품 등의 규모가 187억 달러로 전년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고성능 스마트폰에서 미국산 칩과 부품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삼성전자나 TSMC를 통해 칩을 생산하는 미디어텍 모두 전 공정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재가 시행되면 이런 대안은 무의미하다. 완전히 반도체 수입길이 막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중국 스마트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구글에도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애플이나 삼성 앱스토어에서도 구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구글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또 다른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관련 부처 장관급 고위 협의체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고위급 협의 모임은 지금까지 2차례 연기됐다. 모임이 개최돼 또 다른 제재안이 나온다면 미중 무역 전쟁을 일시 중지한 미중 1차 합의마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에 이어 무역 전쟁까지 재발한다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올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미국 측 제재 취지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1위 삼성전자와 3.8% 피 차이로 좁히며 올해 삼성전자를 넘어 1위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쉬 회장은 컨퍼런스콜에서 미국이 정말 화웨이를 제재한다면 중국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목졸라 죽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새 조치가 시행되다면 중국 정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다.